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 이제 오후에 유상증자 정정 공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도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미증시 개장 전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추수감사절로 휴장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이제 오전장만 이제 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0.31% 하락세 흐름이고요.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에도 다우는 이제 0.08 강보합세, S&P 선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2 약보합세 흐름이죠. 그리고 러셀 같은 2000 중소형주 중심도 0.09% 강보합세인데요. 보통 이런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이제 연휴가 앞두고 있었을 때는 거래량이 좀 줄면서 큰 흐름은 이제 보통 나오질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근데 역사상으로 이제 헤드라인에 보면 이 헐리데이 트레이딩 이제 페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래도 강세다 이런 내용이 이제 모닝 브리프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이제 선물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혼조세다. 이 할리데이 트레이딩 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들이 거래량이 좀 줄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헤드라인에 좀 이제 관심이 될 만한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블랙 프라이드를 앞둔 보통 이제 유통주들 보통 이제 의류주라든지 소매 업체들, 백화점 업체들 보통 이제 전자업체들도 올라가는데요. 최근에는 좀 이런 분위기들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캐시우드 굉장히 이제 성장주에 투자를 많이 해서 유명세를 치르다가 작년 올해 굉장히 조금 부진한 흐름인데 여전히 고스루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좀 이제 위기 상황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캐시우드가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관련되는 부분들이 여러 이제 홍역을 치르면서 좀 부진한데요. 매시브 오퍼튜니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회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강세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향후에는 100만 밀리언 그러니까 수십억도 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기회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 상당히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 소로스가 이제 또 리비안 관련되는 부분 내용들도 조금 나오고 있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내용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 HLB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오후에 유상증자 정정 공시 내용들이 조금 나왔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월말을 앞두고 있고 이제 다음 달에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FMC를 앞두고 이제 11월 달 물가 지표도 앞두면서 이제 금리 추가적인 어떤 이 약세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전망하면서 강세로 좀 가야 되는데 조금 우리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환율도 영향을 좀 받으면서 다시 또 1320원대 정도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수급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좀 매도를 하고 코스닥에 좀 매도를 하면서 거래소에서 좀 매수를 했어요.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개인들도 거래소에서 매도를 하고 코스닥에서는 좀 매수하면서 좀 혼조세 흐름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목은 이제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이 많았고 코스닥에서는 하락 종목이 많으면서 주말을 앞두고 이제 혼조세 흐름을 좀 보였다. 이런 게 좀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HLB는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2차 유중가 확정일을 좀 앞두고 있으면서 이번 주 그래도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반등을 짧지만 그래도 35,000원 부근에서 37,00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이 부분을 한 방에 다 낮췄습니다. 그래서 시간에도 150원이 빠져서 35,250원까지 내려가면서 결국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34,000원 박스권 이 하단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위치로 다시 내려갔는데요. 오늘 또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또 이제 좀 늘어나는 어떤 흐름들을 이제 두 자릿수로 다시 또 이제 어제하고 오늘하고 올라오면서요.
좀 이제 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1월 달 들어서도 계속 이제 시장 대비해 가지고는 시장이 이제 연준에 물가 관련되는 부분으로 12월 달 기대가 나와서 반등이 섹터별로 나오는데 거의 이제 월 초에 4만 원대에서 지금 이제 거의 월말이 다 돼 가는데 3만 5천 원대에서 큰 흐름 없이 계속 이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게 좀 특징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또 나오면서 압박을 또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분봉상으로 3분봉을 봐도 계속 이제 쭉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끝날 때 좀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35,000원대 그 다음에 시간에도 좀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물에서 이제 외국인들은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좀 매도가 들어왔는데요. 큰 이제 뭐 이 거래량을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제 의미 없는 구간이었다가 그래도 한 2주 전에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21선 여기 좀 올라갔을 때 이때 좀 못 들고 다시 또 내려와서 조정을 하고 이번 주에도 좀 거래량은 작았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제 21선을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흐름에서 다시 또 밀려버렸기 때문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게 좀 아쉬운 분위기들이 있죠. 결국 이제 오해 나왔던 이 정전공시 관련되는 부분을 본다면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 8월달 초에 9월달 에스모학회 전에 나왔던 유중이 결국은 계속 이제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유중의 이슈가 끝날 때까지 이걸 압도하는 이제 모멘텀이 나와서 바꾸기 전까지는 이 거래량 대비해서 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과 더불어서 계속 이제 누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이제 유중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9월 달 이제 추석 때 에스모학회 관련되는 부분으로 주가가 57,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 부분을 그 뒤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부분의 주가를 5만원대에서 유지를 못하면서 내려가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이제 중간에 나왔던 어떤 부분들은 10월 달에는 사실 이제 가남 관련되는 부분 그 프리엔데이 관련되는 미팅 소식들이 전혀 뭐 시장에는 회의록이 11월 달에 이제 도착을 해서 FDA에서 내년도 NDA 신청이 전혀 뭐 문제 없다 이런 부분을 해도 크게 지금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유중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부담스러운 분위기로 이제 공매도와 특히나 이제 신주인수권 정서가 나와서 또 이제 차익 관련되는 부분으로 누르는 흐름들이 계속 좀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초기 자금 조달의 목적에서 선정되었던 자금보다는 이제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제 2차 발행가를 통해서 최종제 발행가가 이제 생각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뭐 될 거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의 어떤 부분들도 기존보다는 좀 낮춰져 있습니다. 시설 자금도 이 300억대에서 200억대로 100억대 정도 낮춰져 있고요. 운영 자금도 소폭 조금 낮춰져 있고요. 이 타법인 정권 취득 자금에서 뭐 엘라바 테라팩틱스라든지 미노믹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기도 이제 기존 대비해서는 100억 이상 이렇게 낮춰져 있는 흐름들을 보여서 이제 회사가 이제 정전 관련되는 부분이었죠. 이거는 이게 결국 주가 관련되는 영향이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변경되었던 부분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설자금, 운영자금, 다법인 정권자금에서 이렇게 바꿔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신주 배정 기준일은 뭐 기존하고 동일했고 결국은 이제 확정 예절일이 이제 다음 주 28일입니다. 그래서 1차 이제 예정 발행가가 이제 37,000원인데 그 뒤에 이제 주가의 어떤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확정되면 이제 12월 1일에 구주주가 이제 청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주 인수권 정서를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청약을 신청을 또 별도로 해야 되고 자금도 또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1일, 2일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납입일을 이제 9일날 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이제 기존 주주들에서 뭐 이 부분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부분들은 이제 일반 공모 형태로 하겠죠. 그리고 또 안 되는 부분들은 총액 인수니까 여기 이제 뭐
KB증권이라든지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부분들을 이제 처리를 한 달에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물량이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은 이 뒤에 보시게 되면 12월 23일 날 상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이슈가 끝나야 되거든요. 보통 유증을 하게 되면 한 6개월이나 길게는 이제 12개월까지도 대규모 유증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압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8월 달에 나왔으니까 한 1월, 2월, 내년 1월, 2월까지는 이 부분이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려고 하면 재료가 센 게 나와야 되겠죠.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12월 달에 선양 남성과 관련된 NDA 신청과 내년 1월, 2월, 3월 이내에 나오는 간암 관련되는 부분, 이 병용 관련되는 부분 NDA 신청을 어느 시점에 적절하게 이제 회사가 이제 발표를 하고 그 준비를 이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느냐가 이제 굉장히 이제 주가 흐름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되겠죠. 예, 이런 차원에서 사실 이제 주가 흐름에서 이 부분의 압박을 지금 이제 거래량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오늘은 또 거래량이 나오면서 다음 주 이제 예정 발행가를 앞두고 뭔가 또 이전에는 1차 발행가 할 때는 그래도 금요일날 주가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34,000원대의 어떤 하단 부분에서 지지가 되는 여부를 또 다음 주에는 지금 주가의 측면을 본다면 확인이 되는지 여부도 주간 단위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들 좀 참조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유증에 관련되는 부분 12월 달까지 변동폭이 있을 건데 이걸 압도할 수 있는 재료를 회사가 내어주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주가 방향성이 좀 중요할 겁니다.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